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일단 뭐 큰 틀에서 한 몇 가지 질의하고 세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그 세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 본예산이 한 9.6%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안전총괄과는 아까 이제 이은하 의원님 지적한 대로 한 21.1%가 감액이 됐고 건설도로과도 한 2.3% 정도 줄었네요. 도로관리과가 4.3% 증액이 됐고 교통행정과도 17.4% 줄었고 대중교통과도 27.4% 늘었고요. 차량 등록 사업소가 13.2% 이렇게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 9.6%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신규 사업이 하나가 올라와 있죠 지금. 그렇죠? 그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국비로 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가 올라와 있고 그 명시효를 보니까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둔치 주차장 차량 참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전액 지금 명시 2월 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사업은 송출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예. 그 진이천 유원지에 그 주차할 때 차량 번호를 미리 이제 입력해 놓으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나 그러면 그 차 주차하신 분들한테 문자 서비스 이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22년 5월 달에 그 경기도의 보안성 이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 보안성 검토가 9월 29일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뭐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다 사정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명시효월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사업의 예측적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진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기간 안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을 한번 보죠. 재사전 예방 지원활동비 그 페이지에 보면 23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재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이 2022년도도 책정이 돼 있었고 2023년도도 500만 원이 지금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500만 원이 2022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된 거 아닙니까? 전에? 사업설명서 23쪽. 네, 아마 삭감이 이제 상임위에서 됐다가요. 예, 예결해서 저희가 상임한 예결해서 겁니까?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또 충실히 드리고 뭐 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좀 다시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게 왜 삭감 처리됐던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너무 이제 획일적이고 좀 이렇게 특색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전단지 형태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는 사람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뭐 쓰레기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좀 그 효과적인 홍보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랑 제가 연관시켜서 한번 좀 질의를 하나 더 드릴 건데 지금 트랙터용 제설기 그 현황들을 보니까 각 읍면도별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해서 지금 이제 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수리 이 지원금들을 제때제때 좀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그건 언제든지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임대 1톤 임대 읍면동에서는 1톤 임대를 지원하고 있고 큰 15톤 이상 차량들은 그 본청이나 안출, 송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대로 수리들이 안 된다고 작년 같은 경우 민원들이 좀 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때그때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살펴보고요. 예.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페이지 47쪽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이 그 600만 원에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예산이. 이것도 역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예결해서 살아난 겁니까?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 세부내역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20회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6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만 원 곱하기 10회로 돼 있는데 그 홍보 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가 이게 지금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게 왜 100만 원 곱하기 10회로 온 거죠? 이게 내부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2022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실제 한 10회 정도 했고요. 예. 이 홍보 리플렛하고 그리고 홍보하면서 이제 리플렛만 좀 잘 안 받아가시니까 뭐 티슈나 아니면 마스크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드리고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2020년도에는 대략 한 번 행사할 때마다 한 30만 원 정도를 잡아서 행사를 한 거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으로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근데 횟수가 줄어들고 그 행사비가 이제 증가한 형태죠. 그리고 지금 안전문화운동 그 협의들 회의할 때 보면 저도 전에 한번 의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행사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지금 증액을 해서 할 때 내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별로 회의 안 했죠? 저희가 올해는 연초하고 연말에 두 번 했고요. 그렇죠. 예예. 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 이번 연말에 회의를 할 때 내년에는 좀 실제 이제 어떤 거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도 하고 이래가지고 2월달에 이제 정기총회를 전체가 모여서 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분인별로 회의를 개최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그 2022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던 한 번 행사할 때 30만 원하고 지금 올 예산에 지금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따로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51쪽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에서 세부 산출 내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태광고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철거 비용이 지금 신규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실제 잘 사용 안 되고 이게 그 1987년도에 설치한 거라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고장도 잘 나고요. 실제 이게 사용을 잘 안 하고 학교 측에서 태광고등학교 쪽에서 이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부지 소유가 태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설은 저희 맞습니다. 시에서 했던 거고. 예, 태광고등학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3쪽에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비로 해서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63쪽 사업 설명서. 이게 이제 민방위 대원 중에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1년에 10월이나 12월 중에 이제 비상소집 훈련을 하면서 1인당 7만 원씩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오는 겁니까? 죄송한데 그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신규 사업이 한 5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시월이 너무 많아요. 19군데. 지금 19건인데 뭐 나름대로들은 다 뭐 그 이유가 있을 테고요. 또 건설의 어떤 특성상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그의 사장이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또 있고 또 사업의 예측 측면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연내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69쪽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 지난번 제가 한번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39번 도로 가면서 가사초등학교 그 전에 국제대교랑 만나는데 거기 그 평면교차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수교차로 39번 국도 만나는 장수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그거는 저희 수원국도하고 협의가 다 끝내서 거기 이제 입체화하는 거로 지금 공사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예,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6구선도 그 페이지 71쪽도 지금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딘다고 지역 주민들이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주민들하고 초기에는 좀 갈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업 진행까지 또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 휴게소 아까 그거는 우리 이원호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83쪽, 페이지 91쪽,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보면 페이지 93쪽 계속들 지금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신규 사업들을 불가피한 측면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신규 사업들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93쪽 좀 보죠 한번.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그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용역비를 전체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단 5억을 편성해서 착수를 하고 저희가 후년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해까지 해서 그 국가에서 하는 계획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계획하고 맞춰서 그 장기 계획에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페이지 95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국비가 나왔는데 신규로 지금 이게 지금 50대 50 매칭이 아닙니까? 50% 지원씩 가는 게 아니에요? 시하고 틀린가요? 예, 이건 5대5가 아니고요. 국비가 딱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요. 이게 수소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다. 전기차는 뭐 2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저희가 내년에 수소차 관용차를 수소차가 구입하겠습니다. 50대 50 아니었나요? 그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고 좀 틀린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 저는 수차는 50대 50인 줄 알았는데. 도로 관리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사업 신규가 하나가 있고 명시월이 네네.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겁니까?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겁니까? 예, 잘하신 저희가 이제 도로 정비 성격이다 보니까요. 예. 그 이제 매일 세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세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진 데를 보수한다든가 또 연한이 지난 그런 노후 시설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주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 사업들이 약간 감액이 됐어요. 거기 그 101쪽에 보면 세부 내역이 나오는데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을 아마 GPS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드리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지면으로 된 그 안내도를 계속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용도를 저희가 현황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자전거 그 내비게이션 전자 앱 자전거지도 전자 앱을 저희가 내년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GPS를 이용해서 지도 데이터를 뭐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신 받아서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장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제 GPS를 켜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단다든가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예. 이거를 GPS만 이용해서 가는 게 뭐 100% 옳으냐라는 또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마냥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그 홍보 방식도 약간은 필요할 것도 같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전액 감액이 됐길래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그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하는 제도인데 아까 마냥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그런 거를 잘 못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조금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은 아까도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4쪽을 보면 제가 지난번 한감 때도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좀 그 진행이 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초 작업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단거리 쪽 같은데 자전거 도로 같은 데들은 하천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번면하고 또 그 자전거 도로하고 그 담당하는 또 과들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거기 105 쪽에 그 가로등 보수 설치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해서 그 단거리 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가로등이 좀 부족합니까 그쪽이? 저는 뭐 자전거를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고 그런 얘기들이 예, 좀 자전거 많으시거든요. 도로가 사실은 이제 그 가로등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외곽 지역에 많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오산 그 단거리에서부터 그 밑에 저 평택포까지도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 자전거 그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적절한 예산 편성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가 검토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114쪽 한번 보죠. 도로 유지 보수.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면서 이게 표총 두께는 최소한 몇 미터 정도, 몇 미리 정도 입니까? 예, 폐총은 그 도로의 그 성격에 따라 좀 틀린데요. 좁은 도로는 저희가 5cm 정도를 하고 높은 도로는 이제 7cm 정도까지 합니다. 저희가 대로변은 7cm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충이나 그 보조 기충은요? 보조 기층은 25cm 정도에서 35cm 정도를 하고요. 기층은 10cm에서 15cm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도로 공사를 할 때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이게 종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가보면 약간 좀 그 부실 공사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께를 좀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도로를 새로 신설할 때 같은 때 보면 그 바닥 다지는 이제 자갈 같은 거를 좀 제대로 많이 안고 있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그 시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감리단에 그냥 맡기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이제 소규모 도로는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50억에서 100억 이상 돼야지 공사비가 그 정도 돼야지 지금 감리를 외부 감리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7쪽 보면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비들이 나오는데 그 118쪽에 보면 선출 내역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업체에다가 그 유지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지금? 예, 그늘막 개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여기 의원님들도 이제 보셨지만 아마 그때 본 거는 아마 송탄 출장소 소관일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들은 제대로 덮개가 안 돼 있는 데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유지 관리는 좀 한번 실태는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덮개 없는 부분까지 올해 다 씌우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초 작업들은 미리 그 재배정 되는 데를 정해놓고 이렇게 몫을 정해서 하나요? 대부분 전체 그 예초 작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거기서 재배정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재배정을 하는 형태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본청 같은 경우에 하고 이제 송탄 출장소라든가 안중 출장소 같은 네. 경우 특히 좀 틀립니다. 동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이제 틀린데요. 저희가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팽성읍 지역 하나만 그 외곽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도심지가 아닌 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팽성읍은 별도 별도로 배정을 해주고요. 몫을 잡아준다는 거죠? 예예예 그렇습니다. 그 도심지 안에 있는 네. 동지역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21쪽 좀 한번 봐보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데는 뭐 보안등까지 다 직접 관리하시죠? 가로등하고. 예, 저 팽성읍 지역만 지금 별도로 그렇죠.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면 지역이나 뭐 읍지역 같은 데는 보안등을 직접 서부 같은 데는 관리를 하고 가로등으로 이제 본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출장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2022년도가 82.8%인데 지금 이게 98.6%예요. 근데 좀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가로등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폴대라고 하나요? 그 폴대 같은 거 처음에 설치할 때 예, 예. 폴대하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뭐 예. 있고, 등기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회사들마다 다들 이게 뭐 기술이 서로 틀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대가 하나 올라가더라도 국기봉 하나 다르면 뭐 국기봉 다른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평택시에 있는 그 가로등을 쓰는 그 업체가 좀 왜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효능이라든가 또 인증 부분, 조달청에서 조달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금 이제 하도급도 이제 관내 하도급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재도 가급적이면 관내 자재를 똑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조달을 한다고 해도 물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인전 담당 주무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입찰이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부적인 기술에 관련된 세부 조항을 그 제시를 하게 되면 이게 공정성을 이 담보가 되면 괜찮은데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특정 업체 쪽으로 그 업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도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잘못하면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좀 공정성이 담보가 좀 되게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라면 골고루 갈 수 있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잠깐 좀 제가 요구하는 것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122쪽 거기 세부 내역들 보면 산출 내역들이 나오는데 예, 예. 그 재료비 쪽에서 보면요. 지금 그 LED 등기구 구입비가 2022년도가 248개였는데 올해는 그 380개로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 분전환 구입비가 300만 원 곱하기 16개로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작년에는 그 세분 산출 내역에 이 가로등 분전환 구입비가 없었거든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래된 가로등 분전함들이 있어서 그 부분 이제 교체를 하려고 저희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올해 것입니다. 하는 거죠. 작년엔 이게 없었죠. 예, 사업이.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시설비도 보면 좀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노후 가로등 주 교체 및 누전 구간 정비 500만 원 곱하기 10개소. 이것도 지금 새로 신규로 좀 하시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세밀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7쪽으로 한번 봐보죠. 평택시 각교정비 사업도 뭐 액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 사거리나 이런 데들 좀 그 가각부 정리하는 부분들은 좀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141쪽에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도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가 이제 지방도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이제 도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받고 있고 제설제 비용도 받고 있고요. 이제 저희 그늘막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제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LED 사업은 그 저희 도로 구간 중에 지방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간 중에 그 진이역에서 그 한국 야쿠르트 간에 314호선에 있는 그 가로등들이 좀 이제 노후됐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신청해서 이제 도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면 뭐 식사할까요?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 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질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이 이렇게 보면 그 5,087억 9,300만 원이에요. 2023년도 예산이. 그 중에서 우리 교통행정국 예산이 1,761억 4,991만 원. 전체 예산의 산업건설 예산의 34.6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우리 그래도 최고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안전서부터 교통서부터 뭐 대중교통 여러 가지 안건이 좀 많은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 순환 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년도에는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억 2천이 이게 예산이 이제 요구가 됐거든요. 여기에 보서 뒤쪽에 보니까 산출 내역에 보니까 순환 구호 단체 차량 구입이 4천만 원짜리가 2대가 있네요. 이게 그 순환 구호 단체 어디에다가 지원해 준 건가요? 지금 저희 순환 구조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네. 그 뭐 해병존에 뭐 HID 뭐 해마다이빙 뭐 순환안전협회 뭐 특전동제 이렇게 5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네. 한꺼번에 다 사주면 좋겠는데 네. 한꺼번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2군데만 우선 지원해 주려고 2대만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게 2군데가 그 혹시 특전사 그 동호회 혹시 들어가 있나요? 특전 예. 저희는 일단 사서 주문은 예. 그 5개 단체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갖는 거로 그렇게 그래요?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서로가 자기 그 해외에서 가지려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걸 정해서 사야지. 그 순서대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사전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를 할 때 네.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쓰면은 그 나눠 갖는 거는 그쪽에서 정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듣기는 뭐 보통 이제 견인할 때 여기에 보니까 지원 차량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환경 그 정화 활동 그 물순환 그 활동할 때 그 보트 있는 팀이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트는 5대 다 있어요. 18년도에 사조가 5대 다 있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이제 보트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이동을 하려면 무슨 일이 이제 발생하면 이동을 하면 견인 그게 보트를 싣고 갈 차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보트도 싣고 가고 그리고 예. 또 평소에는 또 저기 순환 활동 그 순찰 활동도 하고 이래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5개 그 저기 회가 있는데 구호단체가 있는데 어디에 이게 정해져 있는가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그 보토를 견인할 차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나 해서 궁금해서 그리고 이거 뭐 5단체가 차가 다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네. 이제 5개 단체 이게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제 못해서 2대만 이제 내년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수중 모르게 하고 하려면 보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저기 혹시라도 활동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원법이 있으면 해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의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해는 8,4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요구액이 2,110만 원. 이게 예산이 이제 감액이 이게 6,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차량비 구입 때문에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차량비를 구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서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기 차량비에서 빠졌고요. 예, 대신 그 천막하고 아이스박스를 예, 저기 화재난 곳 같은데 출동할 때 이제 여름에 같은 데는 좀 아이스박스나 아니면 천막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쪽을 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차는 이게 무슨 차를 이렇게 지원해 드린 거예요? 뭐 사람 이렇게 그 렉스톤 스포츠 스포츠, 지원했습니다. 예. 이게 사람 타고 다니고 이동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게 순찰도 하고 뭐 저기 화재나무 거기 출동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구입해줬습니다. 이거는 순수히 뭐 도비는 아니 우리 저기 12로만 해드렸나 봐요? 예, 12로만 해줬습니다. 그래요. 뭐 참고로 말씀드린 이제 그 차량 이제 운영비하고 예. 이제 유류비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분들도 뭐 사기 진작도 하고 화재 대응 능력을 하면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고 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서 왜 줄었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다음은 그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어린이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뭐 1,998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평택시에 945개가 있어요. 물놀이 시설이 아니고 놀이 시설입니다. 놀이 시설. 그래요? 놀이 시설? 여기는 저기 뭐야 물놀이 어린이 놀이 시설. 맞다. 해서 이게 여기에 이제 그 QR 코드가 설치되고 데이터 정비가 됐다는데 그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QR 코드를 설치하면 거기에 예. 시설물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관리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담당자 연락처, 예. 점검 일자, 보수 현황 등 이게 다 QR 코드에 접속을 하면 그거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이게 보니까 신규로 저기 설치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신규 설치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설치 계속 이제 신규로 예. 어린이 놀이 시설이 설치되면 요 QR 코드를 설치하고 있고요. 예. 그거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시스템이면 지금 이게 보면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전년도 대비 30개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공동주택이나 어디에 놀이터가 계속 생기면 거기에 이제 점차 따라서 그 QR 코드라든가 데이터 장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하시나 보죠?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 어린이 그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평택호 횡단도 건설 그 6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총 예산이 3,017억 중에서 3,017억 7천만 원 중에서 올해 그 27억 1,5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평택호 그 신대리인가 거기에서 본정리에서 신영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지금 장수 교차로까지 이게 39번 도로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지난 9월 추경에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개착을 비개착으로 해서 그때 예산이 추경 예산에 50억인가가 이렇게 예산 반영시켜달라고 한 거 맞죠? 네, 먼저 3회 추경에 그 예.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 장수교차로 사업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그러면 이게 개통이 언제 정도 개통이 되나요? 전체 공사는 2024년 6월 완공 예정이고요. 예. 저희가 금년에라도 국비를 다 받을 수 있으면은 금년이 아니고 이제 내년에 23년 말일에도 개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그 남은 공정이 연약 지반 처리하고 위에 포장공이 좀 남아 있는데 네. 그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조금 유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완공 계획은 24년 6월까지입니다. 24. 이게 공사가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게 실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거 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서남부적 연결도로 개설 미군기 이제 평택항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에 이제 편익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도 이제 그 구간 되고 연약 지반 해결만 되면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38번 국도의 교통량도 좀 분담을 할 수 그렇죠. 있어서 예. 기대 효과가 좀 큰 도로입니다. 네, 조속히 뭐 예산 확보돼서 해서 신영리까지인가 이게 그 38번 도로 해안도로에 연결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공사 진행이 돼서 그 남부 서부 간의 연결도로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그 시도 22로 지방도 317호에서 남사진이 IC 도로 확장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남사 IC가 지난 6월 23일 날 개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개통이 했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이거 확장 공사 다시 정체가 돼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현재는 우리시 구간은 2차로로 돼 있고요. 예. 그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지금 통로박스 4.5 그렇죠. 그 박스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이게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고 예. 그 경부고속도로 하부는 이제 용인시 구간인데 저희가 내년에 이제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남사이시 진입할 수 있는 그 지방도까지 해서 전체 4차로로 그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기에 남사 IC가 이제 개통을 하려고 이제 미리 이제 개통을 해놓고 나서 보니 이제 정체 구간도 생기고 이래 있는데 제 의견이면 어차피 개통이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그 구간도 이제 그 차량 통행할 수 있는 양방향 넓힐 수 있는 이런 그 구간을 확장해서 했으면 또 이렇게 공사하고 또 공사 안 해도 될 텐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올라왔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이것도 5억도 보면 이게 실시 용역비네요. 네,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총 예산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160억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정도 끝나나요? 예산이 반영되면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실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안성 IC를 통하든 오산 IC를 저희가 통해서 이제 서울로 가든 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IC가 개통되면서 이쪽에 이제 북부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게 개통이 되면서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확장 공사가 또 필요하다 하니 애초에 이런 거를 계획을 할 때 좀 예산도 더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추가 공사하다 보면 계속 공사 구간 연결돼서 교통 정체되고 또
저기 여러 가지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년 6월에 예. 개통된 게 이제 예. 그 부산 방향으로만 개통이 됐고요. 예, 지금 이제 용인시에서도 지금 서울 방향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가 하행 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행만 접속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를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군요. 이게 조속히 뭐 이것도 좀 예산이 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이 됐으면 합니다.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세교동 그 대로 1-1호로선 도로 포장 공사가 신규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 우리 세교 지하차도에서 나오고 우리가 1번 국도에서 좌회전 받아서 경동 보일러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막 차량이 엉키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해서 진입도로하고 우리가 우회전 좌회전 도로하고 겹치면 거기서 한참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구간이 200m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합류되는 부위에서 네. 그 S51 주유소에 있는 그 사거리까지 200m 구간을 확장을 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은 네. 그쪽에 소통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이제 바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거기가 저도 이렇게 늘 평택 시청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서 정체돼가지고 한참 머물러서 왜 그러 보면 갑자기 차선이 하나가 저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체가 되더라고. 그러면 그쪽에 이제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 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확장 더 이렇게 해서 토지를 뭐 확보를 다 하신 건가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세운 거고요. 예. 요거 이제 내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이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한 차로를 더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보도나 이제 자전거 도로는 그쪽으로 더 이제 물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차로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거기 가끔 보면 끼어들기 하다가 접촉 사고 나서 차량 뭐 견인 뭐 차에도 서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때도 저도 이제 아쉬워서 여기가 좀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잘된 일이거든요. 이것도 차선이 한 차선 더 늘어나서 원활한 그 일본 국도가 소통이 되는 그 도로 체증이 좀 감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그 2023년 본年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안전건설 교통국 그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그 재대책 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예, 그거 사항은 이제 일단 예산 그 편성 지침에 네. 현재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냥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뭐 모든 그 물가가 상승된 상태에서 이 식비 같은 경우도 그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이제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8,000원짜리 뭐 식사 가능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주로 이제 분식 종류 좀 많이 먹고요. 직원들 야근할 때 보면 또 뭐 김밥 아니면 뭐 이런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샐러드 종류 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먹고 있습니다. 좀 이게 부족하긴 합니다. 그죠? 이게 뭐 당직을 하시는 분들 식비 같은데 밤새도록 그 안전 대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비가 8,000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샐러드 김밥 드시고서 밤샘 근무하신다는 게 좀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식대비가. 그래서 인상은 가능한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 부서만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편성 지침이 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해안부 생각합니다. 지침이에요?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올렸단 말씀이죠? 아마 이 부분은 뭐 전국이 아마 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이 있습니다. 예, 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8,000원짜리 식대라는 게 지금 예전 얘기인 것 같은데 내년도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 10,000원 정도는 가야 뭐 그래도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드시는 단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직비가 6만 원이에요. 이게 몇 시간 최저임금 뭐 도입해서 이거 6만 원을 계산한 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6만 원 단가가? 이거 당직비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으면 저희는 이제 공이 다 6만 원으로 단가를 당직비 단가를 그렇게 전체- 책정을 해서 전체가 예예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6만 원. 이거 뭐 6만 원 받고 근무하시면서 이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겠어요? 대신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당직 수당 외에 이제 하루씩 대체 휴무를 좀 하루씩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14쪽 좀 보시겠습니다. 순환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뭐 보트 이 해병존회나 뭐 HID 한국 재난구조단 특전 평택 특전 동지의 평택지에 해마 다이빙 협회인가요? 이 보트가 지금 어디서 운행하고 있어요? 모터보트.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요. 네네. 순환 사고나 아니면 뭐 순찰 활동할 때는 사용하고 이럽니다. 순찰은 어디 순찰합니까? 뭐 안성천이나 뭐 진이천이나 아니면 평택호나 뭐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이거 운행을 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사고 발생했을 경우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정화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하고 한 5회에서 2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해병전회 같은 분들이 뭐 주간에도 어떤 행사나 야간의 행사도 동원되시면서 자원봉사 그 형태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명 쪽이라든지 뭐 무전기 뭐 이런 그 장비나 직기류가 2009년도에 지급이 된 건데 이게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한꺼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한 3년 동안에 나눠서 좀 바꾸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장비는 인명 구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해병전에 뭐 그 동호회에서 착용을 하는 조끼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준 것도 물론 있지만 개인 장비도 또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으셔서 이제 그것도 사용하고 그렇긴 하는데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쯤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장비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타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그런 이게 조끼인데 좀 좋은 거로 안전성 있고 좋은 거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조 그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 지금 설계 중이고요. 행안부하고 지금 사업비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저희 당초에 이제 3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가설계해 본 결과 한 430억 정도 드는데 행안부에서는 아마 430억까지는 안 주고 한 390억 정도를 줄 것 같아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게 이제 장마철에 이런 때 이제 물의 흐름을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설이잖아요. 지연도 시키고 모아서 이제 네. 펌핑을 해서 네네. 저 서정천 도일천인가 그쪽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사 짓는 땅이 많은데 저기 수돗물이라고 그러죠. 수돗물. 봄에 이제 수돗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아마 그쪽이 제일 끄트머리가 될 거예요. 지제동 쪽이. 그래서 수로에 수돗물을 대시는 분, 물을 이용하시는 이제 농업용 용수를 제때 필요할 때 이렇게 받질 못하고 좀 시간차적인 어떤 그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물을 다 방류시키지 말고 저장을 했다가 봄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사용 예, 그게 할수 있으면 효율적이 그렇게 하도록 있는 것 같아요. 농경지가 주변이 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봄철에 농업 용수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그렇게 설계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 그 설계된 것도 좀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 설계 끝나게 되면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45쪽은 아까 김영규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도로과 91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스타벅스라는 커피 업종이 하나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개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봄인가 올해 봄인가 개업했나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편도 3차 왕복 6차로죠? 예, 그렇습니다. 8차로인가요? 6차로인가요? 왕복. 고구간은 6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차로 선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지하도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스타벅스에 짐 출입하는 차량으로 한 차선이 거의 정체가 돼 있어요. 한 차선이.
그래서 이제 그 진입로를 그 옆 도로, 그러니까 그 세계 도서관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통행하는 도로 그쪽으로다가 진입로를 바꿀 수는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설계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차로를 늘린다고 해도 거기 이제 삼성전자의 그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되는데 기왕 이거 1차선 확장도 필요하지만은 스타벅스에 진입은 만약에 그 현재로 가더라도 출근은 또 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쪽에 대로변에 그 통행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그 편할 것 같아요. 정체되는 것도 좀 덜 되고 거의 한 차선은 이제 이 진출이 때문에 거의 막혀 있으니까. 그쪽이 전반적으로 이제 최소한 3.5m 이상 그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진출입 계획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스타벅스 그 회사 측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저기 그쪽에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95쪽 보면은 수소 전기차 이게 버스 한 대 7,200만 원인가요? 버스가 아니고요. 저희 관용 차량 승용차입니다. 네. 대중교통과에서 뭐 밑에 그 증액하는 게 있던데 구입하는 게 버스 수소차 대중교통과에서 네, 2023년도에 1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10대요. 그럼 이거는 저기 관용차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출장 일이 많은데 현재 2014년도에 프라이드 차량 하나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건설 직원들 도로과,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 건설 도로과 자체 예, 자체 그렇습니다. 업무용 차량.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전기 수소차가 있고 그 배터리 차가 있는데 그 전문인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배터리 차보다는 수소차가 낫다고 그래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500km 이내고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 한 650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최소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수소차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수소는 뭐 폭발성도 없고 어떤 이제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폭발성도 없고 해서 수소차가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용 차량 구입할 때는 배터리 차보다는 수소차를 선양해서 하는 게 더 안전성에서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거기도 도로 관리과죠. 그 45번 국도 밑에 7개 그러니까 더샵 지제역 더샵 그 뒤에 보면은 그 터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터널. 예, 있습니다. 예, 그 도로 관리과죠. 장마철에는 거기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그래요. 도로에 터널 밑에 그 안쪽에 그 배수 관계가 안 되는 7개 교차로 말고 그 밑에 지금 더 샵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장마철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제가 민원 접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배수 문제가 잘 안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직원을 좀 내 보내셔서 한번
예, 그 부분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 쪽에 보시면은 자전거 도로가 나오는데 지금 평택 시민들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몇 분 정도 되시죠? 그게 파악이 되나요? 예,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그 카운팅기를 설치해 놓고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 공급해 드리는 거죠? 아니면 그 비용이 있나요? 자전거 이용하는데? 아, 지금 저희는 자전거 도로는 무료로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평택 시민이 탈 때 다 무상으로 되는 거죠? 아, 지금 공유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공유 자전거는 지금 저희가 그 저쪽에 단거리에 약 한 400대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에서 지금 거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7분을 거기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 그 순회 무상 수리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자전거를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좀 방치하다 보면 이제 펑크도 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또 더 방치하게 되고 더 이용 안 하시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이용을 안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그 전문 수리를 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무상으로 작은 부품들은 갈아드리고 좀 이제 비싼 뭐 기아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유상으로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자전거 나름대로 또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가 펑크가 난다든지 튜브가 펑크가 나다든지 뭐 자전거 뭐 그 바퀴에 뭐 이상이 있어서 타질 못할 때 뭐 그 시민들께서 뭐 전화를 하면은 그게 그때 출장 수리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이제 출장 수리는 사실은 그 어렵고. 체계는 갖춰져 있질 않습니다. 뭐 이제 읍면동별로 일정을 이제 조정을 해서 날짜별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날짜에 이제 가지고 나오시면 거기서 이렇게 수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 뭐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언제 자전거가 뭐 파손될지 모르는데 그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이제 자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한 번씩 하는 걸로 했고요. 그 이제 인근 동으로 좀 불편하셔도 좀 가시면 좀 서비스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뭐 시내거리는 자전거 이제 수리점이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끌고 다니면서 갔다가 맡겨도 되는데 이게 시골에서는 아마 자전거 수리점이 거의 없잖아요. 아마 면 단위나 읍 단위로 나와야 있으니까 뭐 집에 화물차가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뭐 수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그 읍면동 그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접수를 하면은 출장 뭐 그 자전거 수리점에 거의 그 차들이 화물차나 그 차들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출장 수리. 예, 그 방향 참 좋은 의견 주신 것으로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방문 서비스라든가 수거해서 이렇게 현장 나가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은 그 자전거 보험 우리 평택 시에 주민등록 그 전입하신 분들한테 100% 다 이거 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자전거를 이제 타고 안 타고 지금 이제 아,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전원을 다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의 이제 뭐 자전거라고 하면은 뭐 유치원생들도 뭐 타고 초등학생들도 타고 뭐 중고등학생도 타고 다 뭐 일반 시민도 다 타는데 이 보험료가 지금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따지면 약 59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1인당 590원. 예, 예. 뭐 낭비성은 없나요? 이 보험에 대해서? 아, 계속 이제 저희가 보험 이제 그 사회 안전보험이라든가 시민 안전보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보험하고 이제 같이 자꾸 이제 보험료를 낸 것보다 우리가 못 찾아 먹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보험료 수급 자체가 좀 작다 이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그 보험료들을 지금 수령을 하고 계시고요. 그 자전거 타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해했을 때 3천만 원까지 또 지원되는 이런 그 보장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자전거 타세요? 예, 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뭐 낭비성의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뭐 보험은 뭐 무조건 뭐 들어야 되겠지만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전거로 인해서 어떤 부상이 생겼을 때 뭐 치료는 뭐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그 타인 치료가 그 저기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아, 3천만 원. 자기가 다쳤을 때 이제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망은 3천까지 그 한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초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야지만이 통계가 나와요. 제가 지금 뭐 안중 출장소나 송탄 출장소나 제초 작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좀 뽑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꽃길 가꾸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제초 작업 예산을 같이 편성해 그래가지고 제초 작업에 대해서 그 인건비도 터무니없고 낮고 금액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업체에서 보험이라든지 다 이거 가입을 하고 작업에 임하시겠지만은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안 주면 제초 작업 그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초 작업 경비에 대한 걸 별도로 분류를 해서 세워서 가지고 1년에 뭐 꼭 3회까지는 안 해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3회까지는 아니더라도 2회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우리 저 시민들께서 뭐 도로에 뭐 아침에 조깅이라든지 걷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하실 때 편안하고 깨끗한 그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제초 작업은. 그래서 예.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위원장님 그 제초 작업이 시에서는 그 이제 공사로 이제 발주를 하는데 이 제초 작업 과정에서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산재 처리가 저희가 이제 일용 인부 임의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조경 공사의 일환으로 이제 제초 공사를 발주를 하게 돼 있고요. 면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그 저희보다 그런 엄격한 룰을 좀 덜 적용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인건비 성격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보안등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일단 저희가 그 가로등, 부안등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임을 이제 일부 준 데도 있고, 예, 저희가 직영하는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송탄동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민원 접수를 한 분을 받았는데 그 보안동이 안 들어온다고 그 얘기를 한 게 3개월이 지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송탄 출장소에 이제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보안동 그 안 들어오는 그 집원을 찍어서 거길 보내서 근데 제가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 등을 교체를 해가지고 보안등이 환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개인별로 접수를 하면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안등은 지금 저희가 이제 출장소 같은 경우에 동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동에서 신속하게 이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해서 시에서 뭐 확인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그래서 동을 이제 배분해서 동에서 지금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점등 전멸 이게 이제 타임기로 해서 시간 그러니까 일몰 뭐 몇 시간 전 일출 몇 시간 후 뭐 해서 이제 이거 타임기로 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조정이 되는 부분 이제 지금 말씀하신 타이머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요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그 전멸 조절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개별 그런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광 센서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두우면 대낮에도 이제 이 짙은 구름 때문에 어두우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관리상에 그런 걸 이제 여러 개를 엮어서 관로를 깔아서 전멸기를 하나로 단일화해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에 밤거리를 다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안등이 뭐 작동이 안 될 때 바로바로 그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한 그 밤거리가 되지 않게끔 그 업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좀 지시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8쪽 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여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요거 다음. 예. 교통행정과는 다음에. 그러면 저기 좀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고.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